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 쪽이 이제 못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기본반 하시면서 발전까지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발전 쪽은 좀 따로 그 뭐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설비들을 좀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번에 안 되면은 다음에 뭐 보강을 해서라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송배전공학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셨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건축전기 기술사 따신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기계가 전공이거든요. 학원도 안 다니셨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 다른 사람 서브노트 보고 그만 달달달달 외웠다. 그래서 이제 뭐 건축전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조명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조명 쪽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왜냐면 기계 전공이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쪽은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자기는 조명은 아예 몰라서 빼먹고 자기는 다른 부분만 했다. 근데 이제 시험 합격하는데 지장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발전 쪽도 시험에서 나오는 빈도는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는 계셔야지만 됩니다, 사실. 근데 발전 쪽에 대한 기초라든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뭐 수력이나 이런 쪽, 원자력 쪽은 좀 뭐 잘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통 설명드리는 게 수력 쪽에서 연석의 원리, 베르누의 정리, 토리체르의 정리, 이런 식으로.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비등수형, 이제 경수형과 중수형으로 나누는데 비등수형, 가압수형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테마 정도. 이제 답안지를 보는 부분, 수차의 회전속도 결정 방법들이 있는데, 특유 속도가 뭐냐, 비속도가 뭐냐. 특유 속도, 비속도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예? 뭐 1분간에 뭐 1kW의 출력을 내는데 1m에서 1분간의 회전수를 나타내는 게 특유 속도거든요. 기하학적인 뭐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 무구속 속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뭐 수차의 뭐 양수 발전소 나오면 수차의 뭐 조종 방식에 따라서, 운용 방식에 따라서, 뭐 그 다음 취수 방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험 빈도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거 다 하시고 나면은 그런 것들 이제 옛날 관연도 문제 보시면서 빈도수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한 3주는 잡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전력계통공학이 더 중요하니까. 발전 쪽은 요 다음 과정에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전에 그 했던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상황에 봐가지고 제가 뭐 전체적인 거 요약해드렸던 게 아마 그 3시간짜리인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연구반에서 이런 유의 문제들이 나옵니다라고 했던 그런 정도만 제가 봐서 따로 뭐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오픈을 해드린다든가, 발전 쪽을 다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서들도 보시면은 발전 쪽에 대한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찍어서 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개통 쪽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앞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개통 특성 정수에서 정특성, 그 다음 동특성, 그 외란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파수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 재전 조준, 뭐 주연바, 그 다음에 부조작용, 그 그림들이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AFC하고 ELD 협조 제어 방식에서는 AGC가 어떻게 된다? 직병재병해가지고 직렬배분, 병렬배분, 그다음 재배분, 병렬재배분. 앞에서 보셨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파수 제어 원리를 하면서 개통 특성 정수에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K라는 특성 정수를 계산하고 F라는 주파수가 얼마나 변화가 됐고, 그 다음 P라는 유효전력 변동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까 뭐 잠깐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 P 값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주파수가 얼마만큼 변동이 되고 했던 그 예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부분하고 아까 그 자료들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K라는 특성 정수 계산하시고 F 계산하시고 P라는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하신다는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특성 부분부터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특성을 보시면요, 정상적인 주파수와 전력과의 관계를 전력 특성 정수 K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K라는 건 뭐냐? 델타 F분의 델타 P인데 그 K라는 부분이 아까 마이너스 K가 나오기도 하고 플러스 K가 나오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K라는 부분에
개통 특성 정수의 단위가 나옵니다. 이런 수식들을 보시면 되고요. 특성 정수의 단위가 3개라고요. 첫 번째, 메가와트 퍼 사이클. 이 사이클이 헤르츠입니다. 메가와트 퍼 0.1 헤르츠 또는 퍼센트 메가와트 사이클. 헤르츠가 2개가 있고 0.1 헤르츠가 하나 있는데 대부분이 그 0.1 헤르츠로 좀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헤르츠로 나오면은 요걸로 환산해서 쓰기도 하고요. 답안들을 쓸 때 0.1 헤르츠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도 조정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속도 조정률 이거죠. 기울기 델타. 자 보시면은 기울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델타가 작을수록 주파수 변동에 대한 발전기 출력의 응답은 커진다. 기울기가 작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 변화가 작으면 얘가 커지죠.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급격하니까 주파수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전력 분담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수력 같은 경우는 분담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수화곡선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피크치를 수력으로 제어하지 않습니까? 왜? 운동 속도도 빠르고 얘가 단락비라든가 이런 게 크죠. 튼튼하니까 얘가 분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 발전이나 수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피크치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다 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처럼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그런 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거기다 또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있다. 애워서 쓴 게 아니라 이해해서 썼다라는 걸 어필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앞에 봤던 이 부분이 KG, 이게 KL. 근데 속도 조정률은 뭐라고? P, 입력, 분해, P2-P1이 요거 변동량이죠? 뭔가 변동되는 부분이 이게 뭐라고요? 전체 분해, 부분, 변동률. 전체 분해, 부분, 변동률. 근데 이게 속도 조정률이 P분해, 요거 분해, 요 회전수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 공식이 나왔다.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메가와트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나중에 K라는 수식이 100이라는 부분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왜? 여기서 이 퍼센테이지 때문에. 요거 수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100이라는 나왔던 거고, PN이 여기 PN이 되는 거고, FN이 요 회전수로 인해서 계산이 된 거죠. 그 다음 델타 부분이 계산이 됐고, 요 K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기울기로. 여기 보시면 NN이 그대로 나왔고요. NN이 FN으로 된 거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P2분의 P1하고 N1분의 N2가 바로 이 K라는 이 기울기로 변화가 된 겁니다. 결론은. 이 수식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암기할 것도 없죠. K, FP.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죠. K, FP라고요. 속도 조정만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위에 100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아까 몇 프로 된다라는 걸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속도 조정률 값은 수력 발전은 3, 4%, 화력 발전은 4에서 6%, 원자력은 8%. 이 값이 작다는 거는 주파수 변화가 작다는 거. 하지만 조속기 동작이 민감하다는 거. 왜? 출력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게 작다는 건 요게 기울기가 작으니까 요게 P값이 변동이 많아야 되니까 조속기 동작이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속도 조정률은 이 주파수 변담이 다 틀려진다. 여기 속도 조정률이 작을 때 발전기에서 부하 분담은 커진다라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나와있죠? 그래서 속도 조정률을 어느 정도 내게끔 조정하는 걸 조속기 프리운전.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조속기 프리운전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자동 주파수 제어. 그 다음에 경제 부하 배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단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부하의 소비 전력은 2배 제곱을 인해가지고 부하의 자기 제어성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 KG. 근데 여기 보시면 주파수의 0.1Hz 저하에 따라서 아까 메가와트 포 0.1Hz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비율, 그게 바로 메가와트 포 0.1Hz가 개통 특성 정수다. 그거죠. 부하의 특성 정수는 KL 0.1Hz 변화 시 메가와트의 비율 똑같죠? K는 뭐라고요? KG 플러스 KL이라고요. 그래서 K에 대한 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kg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던 거고요. 그걸 계산하니까 뭐냐고요? kfp에서 이 p가 100인데 얘는 0.1Hz로 되다 보니까 요게 0.1로 나눠서 12로 바뀐 겁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100으로 됐던 거는 여기로 100으로 됐던 건 뭐죠? 헤르츠 아닙니까? 이거 다 100%로 됐던 거는. 그래서 0.1Hz로 다니면서 이게 10으로 바뀌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나중에 단위를 메가와트 퍼 헤르츠로 쓰느냐, 메가와트 퍼 0.1Hz로 쓰느냐. 이거 P, K, FP 똑같죠? 다 똑같은 수식입니다, 지금. 다 똑같은 수식. 0.1Hz일 때만 얘가 10이다. 근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메가와트 퍼 헤르츠 봤죠? 여기서 메가와트 퍼 0.1Hz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퍼센트 메가와트 퍼 0.1Hz. 이렇게. 이것도 헤르츠로 보기도 합니다. 0.1Hz로 보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다시 퍼센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100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몇 프로 정도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통 특성 정수는 뭐다? 좀 헷갈리는 게 아까 좀 개통 특성 정수, 정특성이 뭐라고요? 개통 특성 정수입니다. 근데 정특성은 kg하고 KL을 합한 겁니다. 근데 동특성은 전달함수라고 되어 있었죠. 그 전달함수는 이제 뒤에 가서 볼 건데 그거 외란 특성. 그래서 전력 주파수 특성은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게 전력 주파수 특성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립니다. 개통 특성이 뭐냐, 개통 특성 정수가 뭐냐, 주파수 특성이 뭐냐, 이렇게 말들이 막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돈이 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크게 모르셔도 됩니다. 조속기에 불관대 폭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불관대 폭이 있을 경우 그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조속기가 제한이 걸려 있으면 그 이상은 안 가겠죠. 여기에 조속기가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건 요거 리미트가 있어서 그 이상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발전기에. 그때는 요게 발전기 부분에 대한 특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부하의 특성만 가지고 봐도 된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는 개통 특성 정수, 부하 특성 정수가 일정하고 조속기 운전을 하는 발전기 대수가 많을수록 속도 조정이 작을수록 이 부분은 커지겠죠? 발전기 대수가 많다는 건 발전기의 이 부분이 많다는 얘기고 속도 조정이 작다라는 건 부하, 어떻게 했죠? 발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발전기 부담률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kg 값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회전기 부하가 많다는 건 아까 부하의 자기제어성 설명드렸죠? 그때는 KL이 커지는 거고요. 심야나 주간, 휴일보단 평일적은 그때는 뭐입니까? 발전기가 많이 돌겠죠. 왜? 심야에는 발전기를 죽이죠. 그래서 DSS를 하는 겁니까? 데일리 스타트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발전기들 해가지고 한 7시에 가동해가지고 8시부터 전기를 공급합니다. 12시 되면 끕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전기요금이 더 싸니까. 경제부하 배분이 가능하니까. 왜? 이따가 여기 계산하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가지고 여기는 저녁 때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발전기를 한 대만 가지고 돌립니다. 그리고 6시부터 밤 6시까지는 발전기를 2대를 가지고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전기를 한 대만 가지고 돌립니다. 왜? 이게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150이라는 부하를 담당해야 되는데 발전기 하나,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뭐 70메가, 한 대는 뭐 100메가까지 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70메가짜리를 돌려도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70메가하고 100메가를 같이 돌려야지만 150을 분담을 해주니까 2대를 같이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한 대만 가지고 돌려도 되고 2대만 가지고 돌려도 되는데 한 대만 가지고 돌리는 게 더 경제적으로 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경제부하 배분에. 나중에 보실 수가 있고요. 조속기 내용 나와 있는데요. 조속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더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늦었을 때는요. 이렇게 돼 있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팔랑개비처럼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렇게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벌어지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니까 이걸 당겨준다 이거죠. 당겨주면은 얘를 열어주니까 기름이 더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계식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팔랑개비가 돌아갔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팔랑개비가 더 세게 돌면서 이게 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얘는 응동 속도가 있는데 전기식 조속기는 그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에 제어 소자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안정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내용은 없고요. 그런 정도네요. 그래서 속도 조정률은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속도 조정률은 P분의 N 곱하기 100으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보시면 NN분의 N0-NN 부분하고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속도 조정률이니까 속도 부분, 전체 전격 속도분의 변화된 속도. 이게 뭐냐면 N0라는 건 처음 속도죠. 그 다음에 나중에 속도까지 그 속도 변화율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속도 조정률은 조속기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 값이 작다는 것은 동일한 부하 변화에 대해 주파수의 변화가 작다는 것. 또 조속기의 동작이 민감하다는 것.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속도 변동률은 또 틀려집니다. 조종률하고. 변동률은 변동되는 폭이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는 거고 속도 조정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고 틀려지기 때문에 속도 조정률하고 속도 변동률은 좀 반대의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에서 5%, 4에서 5%, 그리고 원자력은 8%. 그러니까 3, 4, 6, 8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여기 15,000메가와트가 있습니다. 500메가와트 4대가 있고 80메가와트짜리 3대가 있습니다. 속도 조정률이 각각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100이 나온 거는 뭐라고요? 헤르츠이기 때문에. 여기는 500짜리가 5대가 있고요. 4%짜리가 돼 있고 800짜리가 80메가짜리가 4대가 있는데 3대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걸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100이고 요거는 60Hz니까 그때 전체적인 개통 특성 변수는 766.7의 헤르츠인데 그걸 0.2Hz로 하게 되면 이걸 나눠주면 되죠. 0.1로 또 그러니까 76.67이 되죠. 이걸 헤르츠로 곱하게 되면 얘를 곱해줘야 되죠. 10배를. 이런 식으로. 요거하고 단위 부분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메가와트 퍼 헤르츠는 766.7인데 이 밑에 0.1로 나눴다는 거는 그걸 0.1로 나눈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개통 용량이 15,000메가와트니까 아까처럼 전체 분에서 얘만큼의 변동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 분에서 얘만큼의 변동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로 봤을 때는 왜? 퍼센트 메가와트로 봤을 때는 그때는 0.51만큼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보시면 세 가지가 다 변화가 나왔죠. 처음에 메가와트 퍼 헤르츠에서 보시면 메가와트 퍼 0.1헤르츠로 나왔다가 마지막에 퍼센트 메가와트 퍼 0.1헤르츠로 해가지고 다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세 개를 다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왜? 그 주어진 조건들이 그런 것들을 다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시면 개통 특성 족수가 5만 킬로와트 전격 출력이. 그럼 5만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K는 델타 F분의 100P니까 계산하면은 여기대로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게 5만 킬로와트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60.3Hz로 상승했다. 그럼 여기가 5만짜리가 60Hz에 있습니다. 여기 5만이. 여기 5만이 60Hz가 있는데 뭐라고요? 60.3Hz로 상승됐다는 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부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발전기 출력이 얼마가 되냐? 얼마가 줄었는지만 알면 되죠. 요 0.3Hz 동안 가는 동안 얘가 얼마가 줄었는지만 알면은 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제 K는 100P죠. 델타 F죠. 그럼 여기는 이제 4. 여기 속도 조정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 60Hz에서 100이라는 부분이 있고 P가 얼마라고요? 5만. 들어가면은 이게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킬로와트로 되어 있으니까 5만 킬로와트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50으로 하게 되면 메가와트가 되고요. 요 5만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킬로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나온 게 20.83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됩니다.
그거에다가 지금 어떻게 0.3Hz가 요게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0.3Hz가 떨어졌다고요. 여기다 0.3Hz를 곱합니다.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죠. 요게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얘 부분은 변화율이고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얘는 이거 주파수가 올라갔으니까 얘는 그냥 요게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0.3이 되겠네. 만약 주파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부하량이 늘어났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6250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6250이 나오면 43750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계산을 했는데 쉽게 계산하는 부분이 그거라는 얘기죠. 델타 P는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아까 20.83 메가와트 퍼 헤르츠는 계산하는 방법을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K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밑에가 뭐였죠? F가 들어가죠. 밑에가 P가 들어가죠. 여기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간 겁니다. P가 얼마가 변화했냐? 그러면은 이 P는, 델타 P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에 델타 F인데 주파수가 얼마나 변화했다고요? 0.3. 그리고 K는 얼마라고요? 앞에서 20.83MHz 포 나왔죠? 마이너스 20.83. 이걸 계산하면 P가 얼마가 변화됐다고요? 이게 나오는 게 6250이 나옵니다. 왜? 2 곱하기 3을 하니까 6000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6520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5만에서 6250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43750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른 연구반 교재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계통 쪽은 간단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아까 가지고 설명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개념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제 5-4 같은 것도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전격 출력이 700하고 1000메가가 있다. 근데 전체 지금 부하는 1300이니까 충분히 부하 분담을 하겠죠? 근데 속도 조정률이 2.5%하고 3%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담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상에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거를 아까처럼 K를 구하게 되면은 A 쪽의 K는 얼마가 나오냐? 700메가와트 쪽에서 2.5짜리가 60Hz일 때. 그럼 4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 K의 A를 해가지고, K는 어디입니까? 100PA죠. 그 다음에 델타 A에다가 F죠. 얘는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700메가죠. 델타는 얼마입니까? 2.5%라고 돼 있죠. 그게 60Hz일 때. 그럼 얘가 뭐 466.67이 나오고 KB가 또 나오겠죠. 또 KB의 특성은 또 틀려지니까 이제 565 정도가 나옵니다. 555.5 이렇게. 그러면은 P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K 전체 부분에서 이 부하 부분에 분담하는 부분인데 부하가 1300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럼 얘 분담률이 있죠. 얘하고 그 분담률에서 1300이 하게 되면 A 쪽에는 얼마만큼 분담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 700 쪽에서 분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1000 쪽에 분담되는 게 있는데, 이쪽에서 분담되는 어떤 특성 중수가 있고 이쪽에서 분담되는 특성 중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 플러스 그거분에 뭐 곱하기 전체 1300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은 그 A 쪽에서 분담하는 부분이 나올 거고, 여기 1300에 대해서 요거는 A 쪽에서 분담하는 비율, 요건 B 쪽에서 분담하는 비율 나오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전류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분담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 요거 지금 틀려져야죠? 1300메가와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들어가면 1300이 아니죠. 13000이죠. 593.5가 나와야 되고요. 706.5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왜? P1 발전기의 분담하고 P2 발전기 분담에 합해져서 1300메가와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부하가.
그럼 여기 점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둘 다. 그걸 합한 게 1300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5-5도. 아까 설명드렸죠. 정적 출력이 350인데 300MW다. 0.1Hz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부분이 아까 KFP로 해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메가와트 나오고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나왔죠. 메가와트 퍼 0.1Hz가 나오고요. 주파수. 그거에 따라서 100을 또 나누면 퍼센트 메가와트 퍼 0.1Hz가 나온다든가 하는데 여기는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나온 다음에 그 메가와트에 대한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걸 퍼센트로 그냥 나눠놨다는 얘기죠. 그 수식이 뭐였다? 여기 아까 설명드렸었죠? 요 문제입니다. 350에 300, 0.1Hz. K 한 다음에 FP를 해가지고 이 수식의 P는 마이너스 KFP 해가지고 21.37 나오고 변화된 부분 아까처럼 5만에서 6250 뺐듯이 얘는 5만에서 6250을 뺀 게 아니라 더해줬죠. 더해져서 얼마만큼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됐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얘하고 뭐가 틀리나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든 아니면 연구반 교재를 보시든 똑같은데 연구반 교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게 풀어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풀이들은.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눠드립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5장, 6장 사실 계산 문제는 중요합니다. 자료를 나눠드리고 개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는 거고요. 흐름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KFP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조금 문제 유형이 틀려집니다. 이것도 여기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게 아까 700메가, 1000메가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요 두 개를 한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담하는 부분이 A쪽에 대한 개통특성 정수하고 B쪽에 대한 개통특성 정수가 틀리고 이 PL이 부하 부분이 1300메가 같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담하는 부분이 593.5하고 706.5니까 그 부분이 합해서 1300이 된다는 걸 또 한 번 또 보여줘야 되겠죠. 검증하는 부분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항상 넣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조금 있으면 또 문제 나올 겁니다. 뒤에. 여기 보시면은 100메가와트짜리 발전기 5대, 200메가와트짜리 발전기 5대, 그걸 1200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5대니까 500이고, 이거 5대니까 1000입니다. 그러니까 1500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부하는 1200이니까 각각의 발전기의 속도 조정률 3%, 4%에 따라서 얘가 뭔가 지금 조금씩 틀리게 발전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짜리가 하나가 탈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1500 중에 200이 하나 탈락됐으니까 1300인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200이니까 지금 100만큼 더 남게 공급이 되고 있죠. 공급은 부족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 조정률이 이렇게 될 경우 그때 주파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속도 조정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까처럼 KFP에서 K라는 부분 정해져 있죠. P라는 부분 정해져 있죠. 그러면 여기 F라는 부분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또 그러면은 이때 100메가와트의 발전기하고 200메가와트의 발전기 출력. 이건 어차피 나옵니다. 왜? P라는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1300이라는 부분에서 1200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통 특성 정수가 얼마만큼이 변화될 거라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개통 특성 정수가 이제 바뀝니다. 왜? 그 발전기의 발전량이 바뀌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분담률이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계산을 해보면은, 주파수 변화량이 K100일 때하고 K200일 때의 주파수 변화량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하의 특성 정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200메가와트짜리 한 대가 없어지면은 또 그거에 대한 분담률이 또 틀려질 거란 얘기죠. 마지막에 가서 개통 운전 상태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또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자료들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발전기 출력 여기 보시면 주파수제의 필요성, 주파수제의 경제부하 배분, 주파수 특성 정수, KG 발전기 출력
주파수 변화량, 개통주파수 연락선 전력,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연구반 교재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풀이가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그 풀이를 보시라는 얘기죠. 연구반 교재에서도 보시면은 재전조전 나왔죠. 주연바 나와있죠. 개통운전장치 수용가치, 주파수 변동 원인 나와있죠. 원인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고, 조금 이따 이 부분 보실 거고, 재전조전을, 직병, 재병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나와있고요. 여기 보시면 1500, 500짜리 나왔었죠. 아까 기본서에. 여기 700, 100짜리, 1000짜리. 예제 문제 똑같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본서에 있는 거 말고 연구반 교재를 보셔도 되고, 이 두 대 발전기 40, 20 또 나와있죠. 여기 또 보시면은, 요건 이제 또 다른 유형입니다. 5대, 8대, 8대에서 요게 한 대가 탈락됐을 때. 요게 지금 이 유형의 문제하고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게 이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게 어디냐? 요게 답안지가 어디 있을 겁니다. 똑같은 부분이. 여기 있네요. 똑같이 있죠, 다.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답안지는 다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이런 것들은 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사서 보시면 되고요. 뭐 따로.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개념만 잡으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동특성으로 가세요. 동특성은 이제 전달함수입니다. 아까 외란에 의해서 바뀌어진 부분이라고 그랬죠. 안정도 측면으로 이제 보시라고 그랬죠. 회전기 기초적인 운동 방정식, 회전체 운동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오메가분의 M, Dt분의 D 오메가인데 그거는 이제 또 틀려집니다. M분의 오메가에 또 나눠지는 부분으로 또 틀려집니다. 안정도 쪽에서는 M분의 오메가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W분의 M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P는 뭐냐? 회전기 입력이고 Pout은 출력이라는 얘기죠. 회전기 입력이라는 게 기계적인 입력, Pout은 정기적인 출력. 거기에 따라서 관성정수하고 아까처럼 각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출력 변동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전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출력의 차가 변한다. 그 개통 주파수이기 때문에 전력 변화가 생기면 주파수가 변화한다. 이런 부분 설명드렸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관성정수. 아까 관성정수라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요? 뭔가 빨리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응동 특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수차 발전기에서는 6에서 8 응동속도하고는 좀 틀려지는 개념인데 단위 관성 정수를 보시면 6에서 8 터빈 발전기에서는 10에서 16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단락벽은 이제 반대의 특성이 되는 거죠. 관성 정수라는 건 이제 보면은 이제 빨리 들어가긴 하는데 단락비로 보면 얘가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수차 발전기는 단락비가 크기가 크니까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부터 보시면은 부하는 주파수가 변화하면 소비 전력이 변화한다. 아까 보셨던 부하의 자기 제어성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은 주파수의 변화가 생기면 조속기가 정작해서 주파수는 정규값으로 회복된다. 이거는 이제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가버너프리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내용으로 보셔도 되고요. 전력 계통의 전달 함수는 밑에 보시면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나온다. 그게 아까 KL분의 뭐 1로 해가지고 시간 정수를 해가지고 나왔던 1-2분의 뭐 해가지고 설명드렸죠? 그게 바로 이제 전달 함수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게 앞에서 라플라스 변환해가지고 그 뭐 나온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서 이런 수식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부분 그냥 외워주시라고 해요. 처음에 정의에서. 회전체 운전 방정식 나오고 똑같이 나왔었죠, 수식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왔던 부분이 TS 플러스 1분의 KF라는 수식이 나온다. TS가 시정수라고요. 시간지연 정수.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시정수가 나온다. K는 이득입니다. 얼마나 베팅을 해줄 거냐. 한 배 베팅을 할 거냐. 여러분 경마장 가서 베팅할 때 몇 배로 베팅하느냐 보시죠. 단수, 복수 해가지고 보고 가지고 단수는 한 사람만 보는 거, 복수는 그 1등 중에
2명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등하고 3등에서 2명인가요? 경마장을 안 가봐가지고 제가 3등 중에 2명만 맞추면 되는 게 그 복식기였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TS 플러스 1분의 이제 K 부분이 이제 외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입력을 무시했을 경우는 이런 거고 이제 외란 부분을 좀 더 봤을 때는 이렇다는 얘기죠. 내용 정도는. 자, 근데 여기 부분을 보시면 수초 이상의 긴 주기의 부하 변동. 수초 이상이라는 건 부하의 자기제어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버너풀이죠. 전력 계통의 특성은 거의 계통 정수로 된다. 가버너풀이라는 게 뭐죠? 조속기의 특성이죠. 조속기는 뭐죠? 속도 조정률로 인해서 나오죠. 속도 조정률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뭐죠? K, 계통 특성 정수죠. 그러니까 이제 K, 계통 특성 정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서 시간 지형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수초니까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력이 갑자기 변화하였을 때, 갑자기 변화한다는 게 이것도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수초 정도. 근데 이 시간 지연이라는 게 수초는 아니고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수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이 다 틀려집니다. 그게 그 6장에 가서 보시면은 6장에 어디 나오냐면은 실장에서 나오나? 또 찾으려니까 안 나네. 6장에 오장의 뒷부분에 있었네. 아, 이 5장이 바로 뒤에 있네.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려가지고. 여기 나오죠. 이게 수초. 여기 보시면은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시간들이 이렇게 1번 전, 2번 전, 3번 전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서도 또 설명드릴 때, 요거는 뭐냐? 시정수에 따라서 변화가 된 거죠. 여기도 시정수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여기 시간 부분이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부하가 변동이 되면 그 부하 변동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부하가 1부는 감소하고 발전기가 1부는 뭐 증가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뭐 원하는 출력을 맞춰줍니다. 응동을 해나가겠죠. 처음에는 뭔가 이제 과도 안정전처럼 순간적으로 변동이 있다가 그 변동 부분을 맞춰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춰나가면서 얘가 주파수가 변화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다가 그 주파수 부분에 따라서 뭔가 또 변동이 또 생겼죠. 그럼 생기는 부분에 따라서 그 시간 동안에 또 변화가 또 생긴다. 이런 종을 이제 그 정상 상태, 과도 상태, 또 뭐 미소 변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요때 요 시정수 부분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있고, 이런 것들을 수초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앞에서 하고 뒤하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처럼 수급 불균형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주파수는 회전체의 간성이나 조속기의 과도 응답 특성에 따라서 바로 변화하지 못하고 약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새로운 상태로 이루게 된다. 그게 바로 아까 그 시정수에서 약간 완만하게 진행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통에서의 비교적 변화가 비교적 완만할 경우에는 전력 주파수의 변동 특성이 1차 지연계로 표시되기 때문에 수초 이상의 긴 주기의 부하 변동 등을 할 때는 전력 주파수 특성은 거의 계통 특성으로 대표된다. 이게 뭐다? 결국 정특성이다. 정특성은 가만히 있는 부분이죠. 동특성은 뭔가 변화가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 부분이 작다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계통 특성 정수 KG하고 KL로 전부 다 봐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들이 지금 그 외란 부분을 잘 안 넣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 보는 거에서는 KG하고 KL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려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외란 특성까지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혼돈이 오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파수 제어입니다. 아까 발전기 주파수 특성은 떨어진다 그랬죠? 이게 KG고, 부하의 주파수 특성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다 기준이 뭐다? 주파수가 떨어지면 부하가 증가하고, 주파수가 떨어지면 부하가 감소하고. 이 부분이죠. 이건 발전량이 증가하는 거고, 이건 부하가 감소하는 것도.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도 기준은 뭐다? 다 주파수가 떨어지는 걸로 그림을 그려주시라고요. 기준을 명확하게. 이런 부분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1번에서 2번으로 가고요. 여기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왜? 아까 제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1번, 2번, 3번이 있는 경우는 1번에서 2번으로 갔다 3번으로 가는 거고, 여기 2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곡선이.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요 L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L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주파수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만큼 출력은 늘어났지만, 예? 발전량은 늘어났지만 주파수가 떨어지면서 얘가 이쪽으로 간 거고 얘도 이쪽으로 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밑에 보시면은 부하가 델타 L만큼 증가하였다고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 똑같은 주파수에서 여기서 이 지점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L로부터 L-로 변한 것 같다. 그럼 주파수가 저하한 부분에 따라서 발전기는 G에서 어디로 간다? 여기로. 요 L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소비 전력을 감소해서 이쪽으로 가고, 요게 FN에서 F로 간다는 얘기죠. FN에서 F-로 1에서 2로 간다. 그럼 발전 전력은 이 PG만큼 증가시켜가지고 부하의 소비 전력이 감소한 만큼의 이쪽으로 이렇게 또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얘하고 얘가 만나서 2번으로 간다. 그게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K가 뭐냐? 주파수 특성 정수는 메가와트포 0.1Hz다. 개통 특성 정수가 뭐라고요? KG하고 KL을 다 더한다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던 게 외란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외란은 별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개통 특성 정수 KG하고 KL만 여기서 표현하겠다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외란 특성도 나왔었죠. 안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더니 갑자기 외란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개통 특성 정수에는 아까는 그 외란 특성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생략을 하고 본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1번, 2번, 3번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 K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부하가 증가하면 주파수는 저하한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K 값이 한 요 정도로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K 값이 크다는 거는 여기처럼 주파수 변동이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값을 크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7에서 10%니까 K 값이 외부에 따라서는 크다라는 얘기죠. 10% 정도 된다니까. 이 값을 더 크게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발전기의 특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발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요? K 값이 커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전기 대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발전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수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각 발전기에 대한 속도 조정률이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계통에서는 조속기 풀이 발전기의 용량을 증가시킨다. 발전기가 커져야 되겠죠? 발전기 주파수 특성 정수를 크게 한다. 얘가 응동 특성이 좋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원자력이 더 많아지면 좋습니다. 아까 속도 조정률 몇 프로 나왔죠? 예? 그게 많아지면 좋으니까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면 좋은데, 님비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기가 많이 못 늘어나는 거죠.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아까하고 틀리게 여기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곡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죠.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1번, 2번으로 갔다가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야, 보시면은 부하 변동 후에 주파수 G가 G-로 가고 L이 L-로 간 겁니다. 결국은. 예? 주파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것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1 지점에서 3 지점으로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은 여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은 5-19에서 G로부터 G-로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은 조속길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점 위의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뭐 회복시키기 위해서 발전기 출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전기 특성이 이동시켜서 점 3에서 표준 주파수를 안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요건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내가 1지점에서 3지점으로 바뀌어지니까 얘가 2지점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예? 왜냐면 뭔가 부하가 늘어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주파수는 떨어졌죠. 근데 주파수가 떨어진 만큼 우리는 발전을 더 해가지고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량을 이렇게 끌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를 끌어줘서 결국은 원하는 주파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버너 풀이죠. 속도 조정률을 얼마로 지금 딱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발전기가 떨어지면 얘가 그 발전량을 맞추기 위해서 속도 조정률에서 발전기를 더 발전량을 늘려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개념적으로. 그게 이제 변화가 될 때, 1, 2, 3으로 변화가 될 때, 조금 전처럼 이런 변화가 있었죠. 1번 항목에서 2번 항목에서 3번 항목에서 시간 제한에 따라서 얘가 막 변화가 일어났었죠. 근데 결국 뭐냐? 발전기를 지금 늘어줬지, 나중에. 3번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3번 항목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2번에서 3번 항목으로 가려면은 주파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를 더 투입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 발전기 출력을 더 올려줬죠, 이렇게. 그러니까 올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더 올라갔죠. 우리가 원하는 이 기준 주파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처음엔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얘가 2번적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갔는데 2번에서 3번으로 올라가면 주파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주파수가 떨어졌는데 2번에서 3번으로 주파수가 올라간 건 뭐냐? 1번에서 지금 갑자기 부하 변동해서 발전기 출력이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원동기 출력이 다시 또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개념으로. 그걸 그림하고 이 시간적인 부분을 다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똑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5-8 똑같이 문제 있습니다. 아까 5대, 8대, 10대인데 얘 문제는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요것도 보시는 게 계산을 해보시면요. 1000짜리가 5대가 있습니다. 500짜리가 8대가 있습니다. 350짜리가 10대가 있습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요. 12,500이 나옵니다. 12,500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00MW가 하나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11,500이 운전했을 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 속도 조정률 이거 다 나오죠, 이렇게. 근데 그 부분이 1000MW짜리 속도 조정률이 있고 500MW짜리 속도 조정률이 있고 그 다음에 350MW짜리 속도 조정률이 있죠. 그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속도 조정률이 K라는 정수가 이렇게 각각 틀려지더라. 근데 주파수는 똑같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왜? 전체가 하나가 탈락됐으니까 주파수는 똑같으니까 요만큼의 주파수 변화가 있었을 때는 각각 부분으로는 요만큼의 출력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거 쓰는데 이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일단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계산 문제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에서 이거 떨어지는 이 그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그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K 특성 정수 수식 나와야죠. K는 P분의 아니죠? F분의 P죠.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KF죠. 요 수식에 의해 가지고 계산해서 또 F 부분이 얼마가 변화가 됐다. 또는 P가 어떻게 변화가 됐다. 그 수식으로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계산하실 때는 K 값을 구한 다음에 F 값을 구해서 왜? F 값이 구해져야지. 이게 K 값 구해진 거 아닙니까? K 값 구해지고 난 다음에 F 값이 구해져야지 P 값이 구해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라고요. 계산 문제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해한 사람은 흐름을 외웁니다. 고장전류 계산 어떻게 합니까? 흐름을 그냥 통짜배기로 외우시라고요. 나중에 안 되니까. 고대 발전,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과 미지값을 이용해가지고 대칭잡표법에 이용해가지고 발전기 기본식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전압 전류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고장 조건도 정확하게 기지량과 미지량을 해주셔야죠. 전력줄에서도 기지량, 미지량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대칭제법을 이용할 때 그러면 어떤 것부터 이용을 할 겁니까? 전류부터를 이용할까요? 전압부터 이용할까요? 그럼 주어진 전압, 전류 조건이 기지량에서 많은 값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전류를 가지고 많이 계산하는데 전압값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 한 번 있다고 그랬죠? 그건 고장 조건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제법을 이용하는데 대칭제법에서도 왜 그걸 이용하느냐? 비대칭의 성분을 대칭분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6개의 정수 중에 뭐 5개를 모르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3개는 알고 3개는 모르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4개를 모르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유형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 유형을 통짜배기로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은 나중에 답안지 못 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거를 안 외우면은 나왔는데 이게 혼돈이 돼서 막힙니다. 막히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그런 요령까지 좀 설명드리긴 힘듭니다. 연구반에 가면은 아까처럼 그 부분은 이렇게 외워주세요. 왜?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까. 왜? 고대 발전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뭐라는 건 아는데 고대 발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흐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여기서는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K, F, P라는 흐름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시라고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1년을 버시는 겁니다. 1년. 왜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여기서도 오래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기본서 막 1년 들었는데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6개월 만에 제가 정리는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6개월 뒤에 가면 또 잊어먹으니까 그 뒤에 맞춰서 다시 다 반복을 계속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예제 5-9는 뭐 크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가버너 프리가 있고 가버너 락이 있습니다. 가버너 락은 안 움직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가버너 프리 쪽만 고려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2에 따라 이건 가버너 락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 부분은 고정이 되고 여기는 가버너 프리니까 그 속도 조정력에 따라서 얘는 바뀌었죠. 그 부분만 바뀌어지는 부분하고 고정된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출력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다 보면은 3번 발전기가 지금 352.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52니까 이러면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3개를 썼을 때는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25점짜리 나옵니다. 한 번 더 계산을 또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끝내면 틀립니다. 왜? 발전기 출력은 350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얘를 350으로 놓게 되면 2.5메가와트만큼을 얘 둘 중에 나눠서 분담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용량에 대해서. 그게 이제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그런 것들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부하 변동의 제어 분담.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미소 부분, 단주기 부분, 장주기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외워야 될 것만 있습니다. 이해해야 될 거는 별로 없고요. 뭐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10초, 2, 3분, 10분. 아까 부조장형에서 딱 맞춰서 넣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있었죠? 어떤 그림? 어떤 그림? 이런 그림 앞에서 그러면은 장주기는 어떻게 그린다? 장주기니까 이렇게. 단주기는 어떻게 그린다? 이런 부분. 미소주기는 어떻게 그린다? 이런 부분. 그 그림을 여기서 또 그려주시면 되죠. 그거하고 이제 부조작용하고 그림은 많이 그릴수록 더 좋으니까. 기본서에 앞에 있던 그 그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그림들은 머릿속에 딱 집어넣었다가 답안지가 나오면 어디든지 막 갖다 쓰시라고요, 막. 저쪽에도 갖다 쓰고 이쪽에도 갖다 쓰고. 왜? 공간 채우기 좋거든요. 딱 봤을 때 알차게 보이게끔 이걸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표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주고 수식해주고 정리 딱 해주고. 기본서에 여러분들 그 요약본을 해가지고 요약되어 있는 건 잘 나눠드렸으니까 거기에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은 자꾸자꾸 보셔야지만 됩니다. 여기 뭐 10초. 아까 왜? 20초라고 안 했습니다. 앞에서 10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분 2, 3분으로 해놨으니까 그냥 맞춰놓은 겁니다. 제가 부조작용 또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부하의 자기제성 나오죠? 조속기 프리운전이 어디 나오냐? 여기 조속기 프리운전이 있죠? 여기 자동 주파수 제어 어디 나올 거예요? 여기 AFC 나오죠? LFC 이런 부분. 경제 부하 부분이 자동 주파수죠. 여기 그 다음에 부하의 자기제성 조속기 제어, 조속기 프리운전, 그 다음에 자동 주파수. 이게 자동 주파수, 경제 부하거든요. 자동 주파수가 부하 주파수 제어 있네. AFC, LFC. 부조작용 똑같이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부조작용이 어디냐? 이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게 바로 이거다 이거죠. 부조작용이다. 네? 부하의 자기제어 특성. 이런 거 할 때 부하의 자기제어 특성 했을 때 이런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라고요. 가버너 프리 할 때 조속기 프리, 자동 주파수, 요거 이제 KL, KG, ELD 이런 거 할 때는 또 틀려지죠. 제어 방식이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 CD 부분의 변동에 따른 부분은 조속기 프리운전에 따른 부분보다는 CD 이렇게 AB는 뭐로 해주고 다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를 뭐 미소주기, 여기까지를 단주기, 여기를 장주기로 보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가운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미소주기, 여기까지 단주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주기. 그럼 3개 있으니까 써먹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리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써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쯤 그리는 게 딱 이렇게 좀 애매할 때, 뭐 자세히는 안 보거든요, 이게. 대충 그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이게 저쪽이가 이쪽이 저쪽이다 애매하게 그려놓는 겁니다. 채점자가 그거 자세히 다 안 보거든요. 그려져 있는지만 봅니다. 아, 그림? 요거 그렸네? 아,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용어 나왔네? 그것만 보지 이게 뭐 정확하게 돼 있는 부분은 안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매하게 그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장주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발전기 출력 부분, 여기서는 이제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장주기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면, 여기 부분은 미소 부분이 변화가 되는 거고, 여기는 장주기에서 변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AFC가 그래서 여기 부분은 중단이 된다는 얘기죠. 장주기 부분이니까. 그때는 뭐로 됩니까? ELD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ELD가 들어갔죠. 장주기 부분이니까. 변화가 심한 부분에서는 왜? 경제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 하나의 발전기에 그 AFC를 하는 것보다 그때는 여러 개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서로 다르게 움직여지게끔 얘가 특성이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 특성 좋은 거 알아. 하지만은 얘가 특성이 나쁘기 때문에 너는 요만큼만 발전해. 얘 나쁜 놈을 줄일 테니까 네가 더 발전해. 이렇게 되는 거죠. 특성 좋은 놈은 요만큼만 발전할 수 있는데 실제로 더 발전하라고 그러고 특성 나쁜 놈은 요만큼만 발전할 수 있는데 더 적게 발전하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AFC를 중단한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주파수 제어 시에 발전기 출력 변동이 이렇게 된다. 이런 장주기 시에는 그 AFC가 중단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 주파수 제어. 문제가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을 설명하시오. 그건 뭐냐? 부조작용을 설명하고, 재전조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어 방식을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뭘 설명해야 된다고요? 주연바. 주연바가 뭔지 이제 나오실 때가 됐는데, 이제. AFC. 주파수를 규정값에 유지하도록 발전기 출력을 조속기 모터 또는 부하 제한용 모터에 의해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자동화한 게 AFC다. 또는 LFC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 아까 K 부분 나왔죠? K는 뭐라고요? 델타 F분의 P. 근데 이제 P 대신에 이게 L로 보는 겁니다. 왜?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니까. 자동 주파수 제어니까. 근데 그 K는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감소가 되니까. 아까처럼. 이 그림 보셨죠? 똑같다고요. 다 똑같이 써먹습니다. 아까 K,
다음에 F, P였죠? 그 대신에 L로 나온 겁니다. 이제. L이 결국 P가 되는 거죠. K는, 요거 F는 마이너스 K분의 P가 되는 거죠. 요 P. 요거 K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돼 있었죠. KF. 요게 이렇게 넘어갔던 건데 요걸 이쪽으로 다시 넘긴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LA만 지금 더 여기 L 값만 포함이 된 겁니다. 더 기준에. 여기서 아까 문제 봤었죠. 여기서 350MW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하 변동이 없었는데 얘가 탈락이 됐다. 그럼 얘는 117이 증가됐고 얘 233이 증가돼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게 225점짜리 문제로 나왔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죠. 부하 변동이 생긴 거죠. 지금 L이 변동이 생겼을 때 얘 부분이 얼마나 증가됐고 얘가 증가된 부분의 유형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응용이 된 겁니다. 지금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이 여기서 수식이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면 쉽다는 얘기죠. 앞에서 설명했던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정주파수 제어 방식 주연바에서 이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정정이 들어갑니다. 주연 정주파수 제어 똑같이 들어갑니다. 주연 정정 돼 있죠. 정정 제어 외워주시고 주연이니까 주파수 제어, 연이니까 연락선 전력 외웠으니까 그 다음 주연 바라면서요. 바이어스 제어 맨 끝에는 제어가 나오니까. 근데 뭐라고? 연락선 전력이 정의 2개가 나왔으니까 연락선 전력도 2개가 나와야 되겠죠.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외우는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매칭해서 외우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가면 됩니다. FFC, FTC, TBC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헷갈려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뭐 부하가 증가되고 이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이거죠. 조류에 대해서 변화가 있냐 주파수에 대해서 변화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 TBC입니다. 지금 둘 다 TBC죠. 이렇게 가야지 FTC가 되고 이렇게 가야지 FFC가 되는데 이건 TBC만 가지고 변화하면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주파수하고 이건 주파수가 상승한다, 저하한다인데 이건 B에서 A로 간다, 여기는 A에서 B로 간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그냥 그렇게 여기서 보시는 개통에서 얘가 이쪽으로 간 거, 얘가 이쪽으로 간 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본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막 복잡해지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APT는 B계통에서 A계통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주파수 변화와 연락선의 조류 변화를 동시에 검출해서 부하 변동이 어느 계통에서 일어나는 걸 알고 아까 그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그냥 표시만 해준 겁니다. 각 계통은 자기 계통에 일어난 부하 변동은 자기 계통에서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다. 근데 아까 350MW가 탈락됐는데 350을 처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락선 전력 조류를 해가지고 저쪽에서 가져왔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되면은 이게 나중에 계통적인 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계통이 좀 늘어납니다. TBC 부분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연계 계통 간에 어떤 식으로 TBC하고 AFC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계통이 커지게 되면 계통을 다 쪼개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350MW 탈락한 거, 이게 25점짜리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그림뿐만이 아니라 기본반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계산 문제도 다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계산 문제는 나오니까요. 요거는 350MW는 답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A계통의 양수발전소가 256MW로 탈락했다. 주파수 변화. P가 변화됐으니까. 그 다음 주파수가 변화되고 거기에 따른 전력량 변화가 있겠죠. 근데 계통용량이 2000MW, 8000MW 나와있고, 요게 자기 계통용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퍼센트 메가와트 퍼 0.1Hz니까 여기다 100을 곱하면 또 어떤 부분이 나오겠죠? 거기서 아까 정해져 있는 이 헤르츠가 나왔으니까 이 헤르츠 부분에 따른
주파수 변동률이 나오겠죠. 이게 뭐냐, 개통 특성 정수입니다. 지금 K라는 값을 주어줬으니까 지금 P가 얼마가 변화가 됐자. 그럼 주파수가 얼마가 변화가 된다는 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주파수 변화를 계산하고 연락선 전력량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주파수가 얼마가 변화되는지 나올 거고, 주파수가 변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 부분 두 개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틀렸습니다. 요거 2000이 아니라 2만입니다. 왜? 여기 2만 나와있죠? 여기 8000 나와있죠? 안 맞으니까 이거 2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런 정도, 이제 틀린 거 정도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 부분이 2만일 때, 여기 나와있으니까 얼마 나왔고, B 부분이 8000일 때, 요 개통 특성 정수분에 이게 나왔죠. 얼마 용량에서 전체 부분이, 이 개통 특성 정수라는 게 퍼센트 메가와트가 뭡니까? 전체적인 용량에서 특성 정수가 몇 프로가 움직였을 때 이만큼이 변화된 걸 나타낸 거가 마지막에 썼죠.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256이 변화가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파수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다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연락선 전류가 얼마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4줄이면 끝납니다. 4줄. 4줄. 그게 이제 연구반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K라는 걸 구하시고요. P라는 걸 구하시고 P의 A, B를 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줄이 뭐 F하고 PT만 구하면 되니까요. 2개만 구하시면 되니까. 5-12 이런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어 방식의 적용.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어 방식이 이제 2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3가지가 있었죠. 주연바가 있었죠. 그걸 조합하는 방식이 4가지 조합 방식이 있다. FFC, FTC, FC,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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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 TBC. 이거 이제 개념 아니까 그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조합 방식에 따라서. 이것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설명드립니다. 연계 계통의 주파수 제어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요 계통은 FSC로 하고, 요 계통은 TBC로 하는데, 요 계통을 연결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FFC하고 TBC로 같이 봐주고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교과서의 그림도 보시고 답안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제어와 경제 부하 배분과의 협조.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AGC, EBC라고도 표기를 한다고요. AFC하고 ELD를 합한 게 AGC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단주기, 장주기 이런 성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ELD에서는 장주기 변동을 계산하니까. 그래서 AFC하고 ELD가 아까처럼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미소주기는 어디에서 제어하고 장주기는 어디에서 제어하고 단주기는 어디서 제어하는지를 그걸 전력계통에서 어떻게 된다고? 제어계, 전선계, 조종용 발전소, 전력계통에서 AFC하고 ELD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니까 여기는 직병제병으로 봐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틀려지죠. 전력계통이 여기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이니까 이거 직렬이죠. 병렬이니까 이거 병렬입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재배분이니까 여기선 또 전력계통을 이렇게 밑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울 때 전력계통을 이렇게 놔가지고 통일을 시켜서 애우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는 없죠. 재배분은. 병렬 재배분이니까 얘하고 얘가 병렬이 돼야지. 병렬이라면서요. AFC가 ELD가 병렬이 안 됐으니까 얘가 병렬 재배분이 안 된 겁니다. 재배분이란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왔으니까 재배분이 되는 거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 됩니다. 직병, 재병만 알고 있고, AFC하고 ELD가 직렬로 된 거, AFC하고 ELD가 병렬로 된 거, 재배분은 ELD가 한 바퀴 도는 거, 병렬 재배분, 재배분 됐는데 AFC하고 ELD가 병렬로 된 거, AFC하고 ELD가 병렬로 됐죠 지금. 재배분 됐고,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력계통 쪽에서 이런 개념, 여기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고 뭐라고요? 직병재병 키워드 가지고 외워주시면은 이 부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직렬열 배분 방식은 뭐로 보내고, 병렬열 배분 방식은 뭐로 보내고, 재배분은 뭐로 보내고, 병렬 재배분은 뭐로 보내고. 설명 열심히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 그림을 설명한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저기 부분은 다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병렬 재배분은 뭐 어떻게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재배분이다. 병렬 재배분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왜? AFC하고 ELD를 협조적으로 제어한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이제 협조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 수추에서 10초 정도의 간격을 내보내가지고 발전기 출력을 조정하고 있다. 이제 전력거리에서 2초나 4초마다 한 번씩 발전기에서 각각의 시그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받은 만큼 제어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제어를 하고 있다. 주파수 변동량, K, 개통 특성 정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유도하면은 이와 같이 나눠진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습 문제 있고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보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렸지만 기본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장의 전력계통 운영에서는 뭘 배우게 되느냐. 이 그림 반드시 보고 오셔야지만 됩니다. 연료비 특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860kcal 물어보는 문제에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고 얘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방정식으로 되인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수, 목, 평, 청 저희 어떻게 외웠냐면 수요일, 목요일은 평일이다. 그러니까 총각들이 연애를 한다. 주말에 안 하고 수, 목, 평, 총, 운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그 다음에 총 연료비 최소 조건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써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손실을 무시했을 때, 손실을 고려했을 때 페널티 계수가 뭔지, 등중분 연료비의 법칙이 뭔지, 등중분 손실이 뭔지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장인 6장 끝내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장까지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보시고요.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풀어드리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다음 주에 배우는 걸 하고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